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해태제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원 홍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20헥타르를 태운 뒤 9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강행을 비난했던 북한이 지난 주말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정권 심판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낡고 실패한 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H 특검 도입을 위해 실무 협상에 들어간 여야가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기관과 대상 등을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 참사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현지 경찰은 용의자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잇따른 총격 사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해태제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직원 6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강원 홍천에서도 산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충남 천안 해태제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직원 6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초진에 성공해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는 강원 홍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20헥타르를 태우고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바다위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 남쪽 4km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한 대를 현장에 급파한 해경은 진화 작업을 펼쳐 선원 5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소 시험 발사의 성과를 자찬하는 북한이 아직 이번 발사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미 국방부도 지금은 언급할 게 없다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ABC 방송도 미 당국자가 2발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사거리 등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는데 미 당국은 북한 밖에서의 첩보 취합을 통해 이번 발사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평소 시험 발사의 성과를 자찬하는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면서 한미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보통 합참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번에 외신 보도를 통해 이례적으로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진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왔던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시점에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파악했는데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동서부 미사일 기지들에서 인원과 차량 이동 등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는데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엿새 만에 어제 미국 콜로라도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명이 숨졌는데 피의자는 인근 소도시에 살던 21살 청년으로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무거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 잇따른 총격 사건에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의가 벗겨진 남성이 결박당한 채 끌려 나옵니다. 경찰에 저항하다 총탄을 맞은 다리에선 피가 흐릅니다. 총격범은 볼더 인근 알바다에 사는 21살 청년 아흐마드 알 알리위 알리사였습니다. He has been charged with 10 counts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and will be shortly transported to Boulder County Jail. 아직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Why did this happen? We don't have the answer to that yet. And that he was the only person involved. Obviously, it's early in the investigation. We're going to continue to run down every lead. 장을 보러 나왔다 변을 당한 희생자 10명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아직 어린 7명의 자녀를 두고 순직한 경찰관 에릭 텔리의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 just had that officer's whole family in my office 2 weeks ago to give him an award.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참극을 계기로 총기 규제 시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not and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현재 미국 상원엔 총기 거래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가 계류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변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억 원에 샀던 땅은 2년여 만에 5배로 뛰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건 2019년 3월입니다. 이보다 5개월 앞선 2018년 10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바로 옆에 땅과 폐가를 한 법인이 대출 3억 원을 끼고 5억 원에 사들입니다. 법인 대표는 당시 경기도의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김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개발 도면이 공개되자 현재 땅 시세는 5배인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김 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2달 뒤 퇴직했습니다. 경기도는 김 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 하남시 의회에서 불거진 땅 투기 의혹은 강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모친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하남시 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했습니까? 하남시도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땅과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여야가 LH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오늘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LH 사태 특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대상의 부산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포함한 최소 1년 이상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전 보수 정권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하고 야당은 LH 특검을 차기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상과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추천, 그다음에 규모,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좀 더 오늘 논의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다음 회에 다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여비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여러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영남 지역에서의 감염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7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돼 다른 목욕탕으로도 감염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시 스파시설에서도 14명,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는 현재까지 7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목욕탕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와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숨은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울산의 사우나를 통해서 그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그 원인은 우리가 거르지 못한 지역사회의 환자들이 그 어떤 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목욕탕발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어제 오후 9시까지 3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잇따르자 백신 휴가 제도화를 검토했던 방역당국은 의무화보다는 강력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가 요구한 백신 휴가를 수용한 사업장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백신 휴가 제도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부터 일반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아프지 않다,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차단에 주력했는데요. 혈전과는 무관하다는 결론도 나왔지만 그래도 불안감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접종 현장 분위기를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된 이곳 병원에서는 어제 하루만 60명에게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지만 접종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도 맞아야지 빨리 맞고 끝나야지 이러고서는 오늘 맞으니까 아무 쉽지 않네요. 주사를 맞는지 안 맞는지 아주 그러네요. 접종 동의율이 7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에 불안감도 있었지만 고령의 입원자도 선뜻 팔을 걷었습니다. 이번 주 접종을 하는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37만 7천여 명 가운데 접종 동의를 한 28만 8천여 명. 접종을 기피한 사람들은 일반 접종이 모두 끝난 11월 이후에나 다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5세 이상 접종의 경우 요양병원은 2주, 요양시설은 6주 이내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인 만큼 접종 당일 병증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접종을 조금 미룰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서울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 걸까요?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중구의 남산 유스호스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1층이 특별 사전투표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투표소입니다. 투표 과정은 일반 투표소와 똑같습니다. 먼저 마스크는 꼭 써야 하고요. 다음은 손소독입니다.
또 이렇게 위생장갑을 낀 뒤에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유스호스텔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투표소는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3일 확진자 수에 따라 8시간 이내로 운영됩니다. 병원 등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우편으로 하는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은 각 자치구에 사전 신청하면 선거일에 외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은 이동명령 제한이 완화돼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보나 자차로 편도 30분 내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과의 동선은 분리되고 투표 뒤 즉시 귀가하는 조건입니다. 휴대폰 GPS를 반드시 켠 채 이동을 해서 자가격리자가 다른 장소로 방문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페를 들르는 등 투표소의 다른 장소에 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추징금 26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삼성동 사저를 떠나 내곡동에 자택을 마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한 푼도 내지 않자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28억 원 상당이었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을 추징 보존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압류한 내곡동 자택을 공매 대행 의뢰했는데 아직 팔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동결시켰던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과 수표 26억 원도 추징했습니다. 벌금을 마지막까지 내지 않으면 현재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남은 벌금을 최대한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뛰어난 소설과 영화는 뮤지컬의 좋은 소재가 되곤 하는데요. 이 독특한 연출력을 가미해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한 화제작이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조명이 어른거리는 무대에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배우들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왔던 아들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힙니다. 파격적 소재의 뮤지컬 블루레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을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2018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창작 뮤지컬상을 받았던 화제작으로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목만 들으면은 좀 이렇게 낭만적이고 좀 로맨틱한 그런 뮤지컬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주제도 굉장히 무겁고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중심에 자리 잡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뿌연 연기가 침대를 휘감고 악령이 깃든 소녀가 몸부림칩니다. 신부들은 구마의식을 펼칩니다. 강동원 주연으로 지난 2015년에 개봉해 5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검은 사제들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구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무대에 아주 적합하게 잘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화려한 변신을 한 고전과 영화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잣말을 하면서 낯선 상황을 탐색하고 행동을 조절한다는데요. 이 스키 신동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 좀 따라해봐야겠습니다. 캐나다의 3살 소녀.
겁도 내지 않고 나무 사이로 요리조리 스키를 타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조잘조잘 혼잣말을 하는 거죠. 흙 위로 지나가고 오리처럼 걷고 어쩜 저렇게 상황에 딱 맞는 말이 나올까요?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혼잣말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꿋꿋이 나아갑니다. 스키 실력도 대단하지만 말솜씨와 마인드 컨트롤도 어른 못지않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익스트림 스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묘기보다 더 짜릿하고 감탄을 자아낼 거라고 장담합니다.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프랑스의 한 스키장 위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데요. 패러글라이딩과 스키를 결합한 익스트림 스포츠, 스피드 라이딩입니다. 한 마리 새가 된 듯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 통과하고 스키 리프트 줄을 타는가 하면 눈 위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공중제비도 돕니다.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니 말이 필요 없네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게 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4발 달린 로봇 스팟 이야기인데요. 친근한 모습으로 쓰임새를 넓혀가고 있네요. 강아지를 닮은 걸로 잘 알려진 로봇 스팟인데요.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태블릿 PC가 머리처럼 달린 게 더 강아지 같죠? 응급실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미국에서 개발됐는데요. 화면에 의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없이 화상으로 심박수나 호흡 등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닮은 모습이라 환자들에게도 큰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길거리 보셨나요? 알록달록 봄꽃들이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죠. 오늘도 봄 기운 가득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낮에는 기온이 더 껑충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16도, 강릉 20도, 전주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해주세요. 한편 어제 남아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출근길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 먼지 오래 머물지 않아서요.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공기의 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까지 강원 산지에서는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어제 충주와 홍천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더 이상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남부와 제주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와 충남, 호남 내륙에서는 출근길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9도, 청주 5도, 안동 3.5도, 대구는 4.6도, 부산은 9.6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20도, 청주와 대전 18도, 대구와 안동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